네,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두 번째 시간에서 이론 첫 번째 시간이죠. 이거 자꾸 헷갈리지 말고. 자, 이번 시간에는 레크션 이론 이제 두 번째 시간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의, 정의, 뜻했었고 필수 요소, 본질적 요소, 그다음에 두 가지 형태, 개념과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레크션 이론 다음 시간 배워야 될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레크리션에 대한 내용은 레크리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크리션의 종류와 기대 효과, 레크리션의 6가지 종류와 기대 효과, 6가지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가란 앞에 이제 얘기했었죠. 레크리션, 여가와 레크리션과 여가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잘 들어주시고 여가란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가의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가에도 본질적 요소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가의 개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가의 개념 4가지: 시간, 활동, 의식, 가치. 여가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여가의 개념, 시간적 개념과 활동적 개념, 의식적 개념, 가치적 개념, 요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가의 정의. 레크션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여가의 정의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날이니까 이론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하여튼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잘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션 종류와 기대 효과입니다. 레크리션의 종류, 이거는 저희가 한 6가지로 분류를 해보는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레크리에이션. 두 번째,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세 번째, 예능적 레크리에이션. 네 번째,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다섯 번째, 취미적 레크리에이션. 여섯 번째,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그렇죠. 지적 레크리에이션 뭐가 있을까요? 지적 레크리에이션은 독서, 그렇죠. 퀴즈, 뭐 퍼즐, 수수께끼, 이런 걸 지적이라고. 독서도 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컴퓨터 하는 컴퓨터 하는 것 중에 내가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하는 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은 같이 어울린다는 뜻의 사회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울려서 하는 활동들을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나요? 동아리 모임, 그렇죠. 등산 모임, 그렇죠. 우리 백석계는 위드아이라는 게 있죠. 댄스 동아리, 그 다음에 등산 모임, 그 다음에 캠프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요.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PPT를 만드는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같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모임을 통해서 한다. 이것도 사회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예능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음악, 미술, 문화, 연극 등이 있죠. 예술, 바이올린 켜기도, 피아노 치기도. 이것도 예능적 레크리에이션에 속하죠. 그렇죠. 네 번째,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은 많죠. 그리고 많이 추구들 하고 있죠. 많이들 하고 있으면서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거 있지만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그렇죠. 헬스, 축구, 농구, 배구, 당구, 볼링, 많네요. 그다음에 하이킹, 낚시, 그렇죠. 등산,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몸으로 움직이는 건 다 신체적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네,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다섯 번째, 취미적 레크리에이션. 취미하고 특기하고 좀 나눠지는데요.
취미가 이제 여가 시간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취미적 레크리에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취미적 레크리에이션은 그렇죠. 바둑, 장기, 보드게임, 당구, 볼링. 당구, 볼링도 여기 나와 있네요. 신체적이기도 하고 취미적이기도 하고 두 개가 같이 쓰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여섯 번째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관광하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행, 밥사, 벚꽃놀이, 단풍놀이, 그리고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 등의 관광적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한 그 여가 활동을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이 두 가지 형태,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나오고 레크리에이션의 종류 중에 지적, 사회적, 예능적, 신체적, 취미적, 관광적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종류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등산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속할까요? 신체적. 그렇죠. 신체적이 많이 속하지만 또 어디에도 속할까요? 사회적. 그렇죠. 사회적에도 속하고요. 나는 취미로 다닌다. 하면 취미적에 속해요. 그럼 세 가지가 다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대 효과 시간에도 하는데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섯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레크리에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종류별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냐, 레크리에이션의 기대 효과가 있느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나열해 볼 테니까요. 그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피로회복을 통한 건강 효과가 있다. 피로회복. 왜냐면 피로가 자기 몸에 이제 피로가 쌓여진 것을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든지 피로감을 덜해준다든지 이렇게 심신을 릴렉스해서 편안함을 준다든지 하는 피로회복에 대한 건강 효과가 있다. 그건 뭐가 있냐? 적당한 신체적 움직임을 수반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신경계의 피로회복은 물론 호르몬의 조화를 바로잡는 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체적인 건강 효과. 그렇죠? 건강한 효과가 어떤 건강 효과가 일어나냐? 전반적으로 운동 부족 현상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력 향상과 건강 효과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기대되는 실로 중요한 효과죠. 자, 움직임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움직이는 게 무슨 효과죠? 적극적인 형태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형태에서 얻어지는 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얻어지는 건강 효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정신적인 효과. 편안한 휴식의 느낌과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기쁨을 체험하는 효과. 마음의 안정은 곧 마음의 건강으로 연결되어 마음의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자, 마음이 편안하면 뭐든지 다 편하죠.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쌓이는 게 제일 문제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자가 자신 있는 활동, 레크리에이션을 가지고 하면 희열과 만족을 느껴. 이런 것이 모든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와 다음에 볼 거. 레크리에이션의 기대 효과. 네 번째, 사회적인 효과. 인간관계 개선의 효과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밝고 명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자기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인 효과죠. 그 다음에 시민 상호 간의 교류에서부터 연대감, 친화감, 향토의 기대와 나아가서는 심신의 건강, 범죄 예방과도 연결되어 가치 있는 명예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공헌한다. 자,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사귐, 그 다음에 서비스, 도와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필수 요소에는 사회적인 효과는 이런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관계 형성에서 얻어지는 효과라는 거죠. 같이 사는 집안의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지역 간에 모였을 때 게임을 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자기 간에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레크션을 가지고 있다 활동하게 되면 같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같이 융화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적인 효과. 지적인 면을 볼 때 지식의 획득보다 중요한 것은 지성의 획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적을 통한 인생의 배움, 직접 사람을 만나 대화와 여행하는 등 삶의 신선한 체험을 교양을 쌓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재창조해 나가는 즐거움의 효과. 체험에서 얻어지는 교양을 쌓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하는 이 지적인 효과는 직접 책을 보는 것도 효과도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게 큰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술적인 효과. 자, 예능적 레크션도 있었죠. 그 예술을 감상하는 데 감동, 예술을 창작하는 데서의 기쁨, 창조하는 데서 가치는 자기 표현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완성을 하는 즐거운, 완성을 향해서 향하는 즐거운 노력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 예술가들은 뭐 각자 자신의 느낌에서 있죠. 잘 그렸으면 남들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기쁘고 창조하는 데 가치가 그래서 자기 표현을 창조해내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세 가지의 내용과 뒤에서 지금 얘기했던 사회적인, 지적인, 예술적인 그 여섯 가지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어떤 것인지 잘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앞에 있는 종류의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잘 선택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기대 효과는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다. 사회적인 기대 효과냐, 뭐 지적인 기대 효과냐, 예술적인 기대 효과냐, 정신적인 기대 효과냐, 신체적인 기대 효과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레크션의 두 가지 형태와 지금 연결된 종류,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 세 가지는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걸 한번 보고 자세히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두 번째, 자유시간에 행하는 자발적 활동시간. 세 번째,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마음 상태 또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가란 지금 그 1, 2, 3번으로 나눠놨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두 글자로? 네, 그렇죠. 시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글자로 할 때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네 글자로 보면 뭐로 나오죠? 자유시간. 그렇죠? 자유시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글자로 하면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는 시간, 네 글자로는 자유시간, 여섯 글자로는 자유로운 시간.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라고 그랬고요. 여가라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24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을 하죠? 24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루 종일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제일 먼저 자는 시간이 있죠.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또 있죠. 먹는 시간. 그렇죠. 먹죠.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은 아침 잘 안 먹고 점심, 저녁 먹기도 하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간식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오기 위해서, 학교를 오게 되면 우리가 이동 시간 있죠. 이동 시간.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본에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노동이 일이 아닌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세면 시간,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가는 시간, 네. 그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들은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다 하는 시간이죠. 누구든지 다 하는 시간이고,
안 하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시간을 뺀 시간을 여가라고 보십니다. 여가라고 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정말 자유시간. 나한테 이때는 시간은 편안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에 여가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는 활동이 레크레이션이죠. 활동이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가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질적 요소, 여가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가란 자유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죠.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누가 끌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거죠. 둘째, 여가에는 희열과 만족이 따라야 된다. 여가에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족이 있어야죠. 희열과 만족.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여가는 자기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 발전, 자기 개발한다는 거죠. 그 활동하는 거, 여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앞에 있는 자유 시간에 희열과 만족을 느끼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여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가에 하는 활동이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여가와 레크레이션은 같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활동,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이 여가와 레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가 및 레크레이션은 시간 및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여가의 개념의 첫 번째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서 본 여가예요. 시간적 개념으로 본 여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가는 우리 생활 전체 안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과 기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시간을 뺀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 시간적 개념에서 보는 겁니다. 일상적인 시간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은 뭐 밥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자, 낮잠 자는 거는 여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여가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시간이 나한테 편안한 시간이고 그거를 즐기는 시간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만족이 되죠. 자기 만족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낮잠 자기도 활동으로 보면 레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활동 개념으로서 여가. 자, 앞에는 시간으로서 본 여가예요.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 일상적인 거 뺀 나머지 시간이고, 활동 개념으로서 본 여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유시간에 해야 하는 자발적 활동. 이해가시죠? 네, 그렇죠. 자발적 활동입니다. 여가는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정해진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휴식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는 이득과는 무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 참여,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해서 오직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등의 총체이다. 활동 등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가에 하는 활동에 개인이 직장, 가정, 사회에서 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뭐죠? 직장에서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죠. 가정에서는 뭐를 합니까? 가정에서는 설거지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잠도 자죠. 가정에서는 잠도 자고, 가정에서는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이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나와서, 쇼핑을 한다든지, 쇼핑은 뭐 또 여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휴식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 뺀 나머지를 휴식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득과는 무관한 지식이에요. 이득이라고 해서 그렇죠. 뭔가를 했을 때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무관한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유시간에 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으로 본 여가입니다. 세 번째, 여가의 개념. 여가의 개념에서 세 번째는 의식 개념으로서의 여가입니다. 의식 개념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나 정신 상태. 그렇죠. 기쁨이죠. 기쁘고 좋다 이거죠.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의식이죠. 의식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즐겁다 이런 것들이 의식 개념으로서 본 여가고요. 현대인이 바라는 여가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으로, 즉 취미나 즐거움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쁜 일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마음과 평화감이다. 이해는 가시죠? 현대인에서 여러 가지 자유시간에 행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식 개념으로 본 거는 뭐냐면 마음의 해방감이죠. 마음의 평화라고 본 거죠. 시간으로 볼 때, 활동으로 볼 때, 의식 개념으로 볼 때, 그러면 의식 개념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정말 기쁘고 기쁘고 하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있죠.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보는 것이 의식 개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 개념으로서의 여가입니다. 가치는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 그렇죠.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이고요. 시간, 활동, 마음가짐 등의 국한된 개념으로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죠. 시간, 활동, 의식이죠. 마음가짐이랑 의식으로 국한된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가치면 뭐냐?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이 되는 것을 가치 개념으로서 본 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가에서 자기 개발 또는 자기 발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는 뜻이죠. 지금 제가 말씀한 가치 개념은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제일 처음에 시간, 활동, 의식, 가치 이 네 가지 개념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개념의 네 가지 개념의 바탕으로 돼서 그 여가의 정의가 또 정해지는데요. 그 다음 여가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가의 정의 네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가의 정의가 정해집니다. 자, 여가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가란 구속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 그렇죠. 자유시간이죠. 시간적 개념으로 본 거예요.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 상태. 이건 뭐죠? 네, 그렇죠. 의식적인 개념. 그 다음에 자기 발전은 위한, 자기 발전까지는 뭐죠?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은 뭐라고 그랬죠? 가치. 그 다음에 자발적 활동이다. 이건 활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여가의 정의를 쓰실 때, 여가의 정의란, 그러면 여가에 대해서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시간 개념.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 상태. 뭐라고? 네, 의식 개념. 자기 발전, 가치 개념. 자발적 활동. 이거는 활동적 개념. 활동 개념으로 본 여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이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가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그러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시간 옆에다 가져열고 뭐라죠? 시간적 개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이 정의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제는요. 제일 첫 번째 각자의 레크리에이션, 각자의 활동. 내가 24시간 중에 아니면 일주일 중에 아니면 한 달 중에 어떤 활동을 하면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복과 희열과 만족을 느끼고 여가 시간이 하얘지는 것과 사회적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과 내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레크리에이션 하면 하나만 적으시면 농구면 농구 아니면 TV 보면 TV 보기 음악 감상이 음악 감상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쇼핑이다 그러면 쇼핑. 우리 각자 1번 각자의 레크리에이션은 쇼핑. 각자의 레크리에이션은 잠자기 아니면 각자의 레크리에이션은 등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각자 주변에 있는 레크리션 교재. 자, 제가 교재는 구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교재를 그 주변에서, 그러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교회나 여러분이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교재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책을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재고 교재명을 적어주시고, 저자명은 누구고, 저자는 누구고, 출판사는 어떤 출판사고, 출판연도는 언제 출판했는지 그 내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레크리에이션, 그 책 안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오시면 돼요. 자, 레크리에이션은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죠. 여가는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요. 아니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여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 과제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정리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사이버 캠퍼스 잘 보시고 과제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 자, 여가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본인 생각할 때 레크리에이션이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여가란 무엇이다. 라고 한 줄도 하셔도 되고 두 줄도 하셔도 되고 세 글자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 이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더 활기찬 레크리에이션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